오늘의 킹덤 주제, 슈퍼스타들도 동참, 지구촌 플라스틱 전쟁입니다. 자, 매주 국제 뉴스를 꼼꼼히 짚어주는 송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취임하자마자 주요 공약인 파리 기후협약 복귀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호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거는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부분 이하로 낮추자는 국제협약이고요. 2015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2017년이었는데 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국들에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그 규모나 수준이 너무 불공평하다.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였고요.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취임 첫날에 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고 그리고 100일 이내에 이 경제국 정상들과 모여서 환경 관련된 정상회담을 열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약을 착착 이행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이 밖에도 환경이나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부분들을 폐기물들을 이제 수출하는 것들을 좀 규제를 하고요. 2030년까지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규를 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 친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이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환경 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2014년에 유엔 기후변화 연설에서 내가 전구를 바꾸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모으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정부와 산업계가 대단히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다라고 발언해서 굉장히 박수갈채를 받았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을 호명했던 배우죠. 제인 폰다라는 여배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환경운동가로. 그래서 이 여배우 같은 경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기도 줄여봤는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동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시간에 행동해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과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요원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장원님. 네, 저는 좀 이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진들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일단 죄책감이 좀 듭니다. 제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중 하나도 저렇게 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네, 창성님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무단으로 버렸을 경우에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제가 대학교를 이제 부산에서 나오다 보니까 대마도를 한일 학생 교류 방식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마도로 밀려온 쓰레기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80%가 한국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소주병들이라든지 한국산 맥주 플라스틱 병들이 다 해안가로 밀려가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제가 버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해안선 인근에서 버렸던 물건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쓰레기 문제는 지구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송현석 기자님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방송이라 조금 굉장히 양호한 사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기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잔인하고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 고래 뱃속에서 쓰레기가 뭐 이만큼 몇십 킬로그램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정말 큰 죄책감을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네. 네. 우리 킹슈벤 요원들 지금 이 자리에선 다들 뭐 정장 차림들로 계시지만 집에 가면 또 편안한 스포츠웨어로 또 갈아입으실 것 같은데 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이 유명 브랜드들도 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의 한 브랜드는 한 해안지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2천만 개의 운동화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생산이 되는 모든 제품은 재활용 플라스틱만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해안에 버려진 플라스틱 충전재를 재활용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에디슨 고등학교에서 미식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총 1,800만 개의 재생고무와 버려진 플라스틱이 재사용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사인 S사는 작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모든 빨대를 없애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1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제인 폰다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생각만 듭니다.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전쟁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독일이나 영국, 일본의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마트에 공병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공병을 넣고 환급액에 적힌 영수증을 제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 페트병에 비접착식 라벨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병 이 88%가 재활용되고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를 유료화 정책을 이제 시작을 2015년부터 했는데 이게 원래는 뭐 가격이 더 안 그래도 높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7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닐봉지 사용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수요 억제책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포장 기준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의원들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배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배송을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포장재, 충전재,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포함해서 사실상 다 버려야 하는 물건들이 함께 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근데 직접 가서 구매를 하더라도 결국엔 상품 속에 이제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같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동물을 아끼는 MC 장호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플라스틱 줄이기가 말처럼 참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럼 밖에 이게 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업소들을 좀 찾아서 가려고 하고요. 이왕 살 때 좀 큰 걸로 사려고 합니다. 작은 거 용기 여러 개 사면 플라스틱 소비가 더 많아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제 물통도 좀 큰 걸로 사고 음료도 좀 큰 걸로 사고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느낌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노력하고 있다. 자, 어떠세요? 저도 대용량으로 좀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빨대 쓰지 않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대를 좀 덜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저희 킹시맨 요원들도 이렇게 플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죠. 자,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스타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평소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류준열 씨 그리고 김혜수 씨, 박진희 씨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류준열 씨 같은 경우는 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서 장 볼 때 집에서 플라스틱 용기, 본인이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챙겨가서 담아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서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는 환경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진희 씨 같은 경우는 커피 재생 필터를 사용해서 또 한 번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이 킹덤 퀴즈 제가 준비했습니다. 운동 마니아로 알려진 배우 이시영 씨는요. 플로깅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플로깅은 무엇일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헬스로 몸짱 시사평론가에 도전했던 오창석 요원이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플로깅은 체조하면서 분리수거하는 것이다. 자, 2번 자, 플로깅은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자, 3번 플로깅은 요가를 하면서 생수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스티커를 떼는 것이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 플로깅 처음 들었습니다. 네. 처음 들었지만 네. 너무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진정한 방송인이라면 틀려줘야죠. 방송을 생각하는지,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혼란스럽네요. 갑자기. 정답을 맞춰주시죠. 네, 플로깅. 이제 어차피 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긴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조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가 열심히 하면 요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단어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단어입니다, 데 예. 플라스틱과 조깅의 합성어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봐서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이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가 바로 이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이 송현서 의원이 이 플로깅 같은 이 해외에서 이 플로깅이
해외에서 시작한 환경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플로깅이 2016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 운동입니다. 이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던 환경 운동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플로깅 마라톤이 열리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서 플로깅을 자주 하는 것으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부르기 쉽게 줍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산을 타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이 또 많이 있고 또 히말라야 같이 외국에 있고 굉장히 험준한 산에서도 이런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을 타는 한국인들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집콕 생활을 많이 해서 플라스틱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업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기업이 소비자와 함께 이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면서 공익적 가치도 추구하는 이 마케팅을 이제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비사는 일회용 수저 안 받기 기능을 설치해서 배달을 주문했을 때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일회용 수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무려 2,600만 개의 플라스틱류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쇼핑몰의 M사는 천연 소재의 친환경 지퍼백으로 교체해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쇼핑몰 G사는 재활용이 용이한 조립형 박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야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럴 때 이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면 노벨상도 받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이 마시는 생수가 몇 봉은 되거든요. 네, 사실 이 생수병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한 생수업체가 정말 뭐 병이라든지 라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분해가 되는 그런 생수병을 출시했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비결이 이 생수병에 사용된 소재가 특정 온도나 수분에서 180일 이내에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 비결이 폴리유산이라는 소재인 건데 문제는 이 폴리유산 같은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영국의 한 환경단체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분해되지도 않고 원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시스템하고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한계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창석 의원.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개인이 가져 다닐 수 있는 텀블러부터 좀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대부분의 이제 일회용품은 종이 아니면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회용 제품을 일단 먼저 뭘 자주 쓰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대체용품을 이제 그 뒤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혜석 기자님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뭐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금들을 많이 조금 제공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연구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도 조금 이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또 환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호님 말씀. 네. 저 텀블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쓰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텀블러를 잃어버려서 텀블러를 여러 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사시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쓰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